시청자 봉다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와이프 분에게도 아직까지도 공개를 못한 어떤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번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한 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봉다리님 오늘 또 참여를 힘들게 결정을 하셨을 거고 오늘 이야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아, 저는 겪어서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어주실지 모르겠네요. 아하. 그러면 이야기는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 네, 갑시다. 예, 예.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출생의 배경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저희 집이 이제 종갓집이고, 제 아버지가 큰아들이세요. 네. 큰아들이시고, 할아버지 때부터 되게 잘 살으셨어요. 제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사업을 할아버지를 따라 다니다가 일본을 자주 가셨어요. 일본을 예, 일본을 자주 가셨는데, 이제 제 나이가 지금 50대, 40대 후반이거든요. 오, 50 다 예, 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쯤에 아버지가, 제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네네. 나가셔가지고, 다른 내연녀가 생긴 거죠. 아, 예, 제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요. 예. 예, 나가셨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어머니하고 제 형제들밖에 없었죠. 제가 막내인데. 네네. 예, 그랬는데, 저희 집안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시골에, 좋은 산에다가 절을 하나 주셔가지고, 어떤 스님이 거기에 이제 계셨는데, 네. 저희 집안일을 항상 잘 돌봐주시는 스님이세요. 네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랬대요. 오셔가지고, 이 아이는 아들이지만 딸로 출생 신고를 해라. 제가 태어날 때 예.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대요. 예. 그게 이제 불교의 의미에서는 그게 뭐죠? 염주라고 해야 되나요? 스님들 목에 차고 있는 예. 그런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어떤 영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주라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17살 되기 전까지는 호적을 바꾸지 말고 딸로 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8살에 그걸 남자로 바꿨는데 돈이 꽤 들었죠.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제 호적에는 여자로 살고 있었어요. 예. 동네에서 시골이다 보니까 여느 때 애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산으로 들려 뛰어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스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제 어머니한테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네.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누를 수는 있으니까 잘 봐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될 거예요. 예. 동네 친구들하고 좀 전에 제 앞에 얘기하신 그분처럼 저희들도 시골에 뛰어다니다 보면 꼬맹이들이 보통 묘들이라든지 어떤 공동묘지 아니면 그런 데를 많이 뛰어다니고 놀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놀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모내기철이었어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6명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반 옆에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산딸기가 들에도 많이 있지만 유난히 그곳의 산딸기가 탐스럽고 컸어요. 맛도 그래서 있고. 애들이 되게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기를 가기는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리더격
이렇게 오. 끌고 다니다 보니까 야 가자. 엄마 아빠 너네 엄마 아빠 저 앞에서 뭐 얘기하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날은 해도 좋고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정말 좋았어요. 네. 좋아가지고 딸기를 애들이 다 땄어요. 손에 한 움큼씩 따서 한 곳에 다 모으는 겁니다. 네.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먹고 나누려고 6명이 둥그렇게 앉았어요. 어느 묘 앞에서. 예. 그런데 그날 느낌이 이상했던 게 뭐냐면 6명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더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오, 예. 뭔가 느낌이 조금 뭐가 안 좋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은 더 있다라는 느낌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산딸기를 모아서 하나씩 손에다 쥐어주는데 제가 6명이니까 하나 주면 제가 마지막에 손을 잡잖아요. 네. 근데 6명한테 제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포함 7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이 하나 더 와 있었어요. 오, 예.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데 친구들은 그걸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저하고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베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야, 왜 딸기를 땅바닥에 버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 예. 무슨 소리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 계속 땅바닥에 버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를 바로 봤어요. 네. 맨 마지막에 나눠줬을 손을 보니까 그 손이 유난히 시골에서 애들 놀다 보면 꼬질꼬질 하잖아요. 아, 꼬질꼬질한데 깨지지하지. 그 손은 깨지지한 게 아니고 피부색이 뭐라고 해야 되지? 검은색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어, 예. 손톱도 까맣고 검은색이고 흙놀이 하면 예. 그런 것처럼 피부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개를 둘러보니까 한 11살, 2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단발 머리를 하고 눈, 코, 입은 힘이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보였던 거예요. 저만 그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버렸어요. 꼬맹이. 와. 이제 처음 제가 어떤 존재를 느낄 때가 그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오줌을 싸버리니까 이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냥 딸기 다 버려.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그 애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뒤를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그냥 야, 다 손잡아. 내가 뛰라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벙찌죠. 그치. 왜 그러나. 막 뛰었어요. 예, 저 멀리서 엄마 아빠 모내기 하는 모습이 보인다. 막 뛰었어요. 예. 막 뛰었는데 막 뛰다가 제가 돌부리에 저만 넘어지고 애들은 다 앞으로 뛰어갔어요. 예. 그냥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갔는데 돌부리에 넘어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묘들이 그곳에 1000개 정도의 묘? 이거 6.25 때 예. 뭐 이렇게 죽으신 분들 아니면 뭐 그러신 분들의 묘가 뭐 관리도 안 되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묘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도 있고 뭐 꼬맹이도 있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눈을 뜨니까 이제 초저녁이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와서 마루에 눕혀놓고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깨웠어요. 그런데 네네. 제가 그때 한 3일 정도 말을 못했어요. 뭐 학교도 못 가고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가 보여? 뭐가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린 마음에 아니 하면서 고개만 돌렸어요. 말을 네. 못하고 너 뭐 보이면 꼭 얘기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제가 무언가 존재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주변에. 예, 쉽게 말해서 운동의 날 시골에서 운동회 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6명이서 달리면 뭐 4명이서 달리면 꼭 하나씩 더 끼는 거예요. 아. 그런 존재감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의 집안의 어떤
그게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발점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쭉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크다가 제 형이 있거든요. 저하고 2살 차이 형. 네네. 저 형이 있는데 형하고 그날 가을이었어요. 가을 밤이었고 한 추석이 지났으니까 10월쯤 됐을 겁니다. 그 안방에서 저희 집에서 엄마하고 저하고 형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 구조가 저렇게 생겼는데 안방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집은 되게 큰데 형하고 저밖에 없다 보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엄마는 방에 있었어요. 네. 3명만 방에서 있고 나머지는 다 불을 꺼놓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가을 되니까 해가 좀 일찍 떨어지잖아요. 네네. 일찍 떨어지는데 밥상을 차려서 형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국자를 안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막둥아 국자 좀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방하고 전 부엌 1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마루를 통해서 내려갔어요. 네. 신발을 신고 부엌에 가서 국자를 들고 마루 앞에 섰어요. 다시 신발을 벗으려고 섰는데 저 왼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부엌이라고 써져 있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가 창고방하고 방 사이에 그냥 빈 공간이에요. 네. 이것저것 쌓아놓고 마루 끝이죠. 마루 끝인데 안방에 불은 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마루까지는 불이 좀 비추는데 그쪽은 굉장히 어두워요. 원래 낮에도 거기가 어둡고 저희 집이 원래 일본 그 군인들이 왔다가 한국 그 기와집을 일본식으로 좀 바꿨대요. 예전에 그 집을 다시 우리가 사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식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구조나 어떤 그런 건축물들이. 근데 그 앞에 뭐가 검은 그림자 모습이 어떤 사람 형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방을 보고 있는데 옆눈 왼쪽으로 살짝 봤거든요. 살짝 뭔가 느껴져서 봤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멎어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멎어버렸냐면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머리가 산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깨 정도 되고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도 구멍밖에 없고 아래 턱이 없는 거예요. 윈 이빨은 조금 보이고. 그러니까 시신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부패된 것처럼 반 부패 정도 그 정도로 된 모습이 얼굴은 그렇게 생겼는데 목이 정말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한 1m 정도? 몸까지 목하고 머리하고 몸통까지 길이가 1m 정도 됐을 거예요. 길어요. 가늘고요. 가늘고 근데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 한국 옷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은 아니고 일본식 옷인데 일상생활복처럼 생긴 옷이에요. 제가 그걸 그림을 못 그려서 대충 원피스처럼 그렸는데 그런 옷이고 손끝, 그러니까 손, 팔목, 발끝 이런 부분들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저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찰나에 잠깐 한 몇 초 사이에.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딱 보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제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조금씩 좀 흔들리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존재 뒤에 검은 그림자들이 한 5-6개 정도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방문을 열었어요. 뭐하냐 그러니까 제가 저쪽 방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갑자기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어요. 야 그냥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바로 또 엎어져서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정신은 있지만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봤냐? 뭐가 보이냐? 이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자가 서 있는데 목이 길어. 근데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슬프기도 해. 그랬어요. 제가 엄마한테. 소름 너무 돋아. 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예, 슬프기도 해. 그랬더니 형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이제 저보다 2살 많지만 네. 형이 몸이 되게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몸도 조금 왜소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벌벌 떠니까 형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제 막 놀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형은 무서우면 욕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그러는데 무서우면 네. 이제 욕을 하는데 욕을 막 하면서 진짜 그 간질 환자처럼 누운 거예요. 저 어머니가 저를 보다가 형을 보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저 어머니가 그러더라. 밥상을 밀더니 물을 둘 다 맛있게 하고 마시고 나서 형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절에 갔다 올 테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직접 갔다 올 테니까 너네들 이 방에서 나오지 마. 그리고 절대 누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마. 아하. 우리가 올 때까지 문도 열어주지 마. 대문도 열어주지 마. 아무것도 열어주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뭔가를 준비해 놓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지금 이게 올 줄 알았다.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올 줄 알았다는 그거를 하고 방 문 앞에다가 쌀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방에서 뭔가를 꺼내 잎사귀 같은 걸 막 뿌렸어요. 뿌려놓고 나오지 마, 절대 대답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골에서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밤에 문 밖에서 누가 부르면 3번 이상 부를 때까지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해요. 헛개비가 이렇게 부르는 거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엄마가 갔다 오면 한 40분 정도 될 거니까 1시간 안 걸릴 거니까 그냥 있어라고 했어요. 네. 했는데 형하고 저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마 올 때까지. 엄마 올 때가 있는데 엄마가 나가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는데 뭐라고 소리가 밖에서 들리냐면요. 네. 헉 이러는 거예요. 뭐야? 헉. 숨 막히는 사람들 어떤 숨 막힐 때 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도 그게 들리고 저도 들리는 거예요. 같이. 근데 네, 동시에 같이 들어요. 근데 헉 하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옥하상 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헉 옥하상 그러더니 열어줘 목소리를 깔더니 열어줘 봐. 나 열어줘 들어갈게 열어줘 그러는데 형하고 저하고 이제 극도의 공포가 오니까 문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미쳤다 진짜. 문을 나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TV를 켰어요. TV를 켜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다 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에서 최대한 소리를 내면서 저 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골 문이라는 게 방문이라는 게 마루하고 연결된 문이라는 게 그 창호지 문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창호지 문이 뭐 이렇게 깔끔하게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장난치면서 구멍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구멍도 나고 그래요. 네. 근데 그 구멍 그 사이로 밖에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형은 그걸 못 보겠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무서워서.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는 무서워도 하지만 겁은 좀 나지만 그래도 뭔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틈 사이로 가까이 가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멀찍이 한 1m 정도 사이를 두고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분명히 밖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맞아요. 마루 위에. 마루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머리는 위에 있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문틈으로 보고 있는데 몸은 그대로 있는데 머리만 쓱 내려오는 거예요. 목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오, 대박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사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와. 이때 생각하면 소름이 드는데, 제가 그때 뒤로 물러나면서 밥상을 엎고 이제 그 그릇을 깨지면서 손을 댔어요. 지금도 그 흉포가 있는데 우와. 댔어요. 그 형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괜찮아 형 괜찮아, 문만 안 열리면 돼, 문만 안 열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문은 못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밖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근데 예.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날 10월 달쯤 되면 시골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 근데 귀뚜라미 소리도 안 나요. 완전히 정적 상태 있잖아요. 예. 완전히 정적 상태. 암실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심지어 형이 옆에 있는 그 숨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고양이도 키우고요,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서 무슨 낌새만 있으면 개도 짖고, 우리 집 개가 짖으면 앞집 개가 짖고, 옆집 동네 개가 밤에 한밤중에 다 짖고 난리 나요. 예. 원래 그래요, 시골이라는 동네가. 근데 동네 자체가 완전 고요한 거예요. 지금 들리는 거는, 제가 밥상을 엎으면서 콘센트를 건드려가지고 TV도 꺼졌단 말이에요. 형하고 숨소리밖에 네네. 안 나요. 근데 저한테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봉다리야, 엄마 왔어, 그러는 거예요. 오. 봉다리야, 엄마 왔어, 그러는데 형이 엄마 하고 문을 열 뻔했어요. 예. 형을 붙잡았어요. 하지 말라고. 방문 열고 들을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형을 맞고 나니까 또 조용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 개가, 개 큰 개인데 마루 밑에서 항상 잠을 자요. 근데 개의 이름이 호크였어요. 호크. 호크요? 예, 호크. 아, 호쿠. 그때 당시에 TV 프로에 블랙 호크라는 어떤 외국 프로가 있었어요. 아, 독수리. 오. 예. 제가 이제 멋있게 짓는다고 호크라고 짓는데, 예. 개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호크야 그러고 하니까 개라도 짖으면 괜찮지 싶었어요. 예. 근데 개가 짖지는 않고 끙끙대는 거 있잖아요. 낑낑 이러면서. 아니요, 그 깽깽은 아니고 끙끙대는 게 있어요. 꽁 하면서 끙끙대고. 예. 예,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텼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버틸 수밖에 없다.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정말 무섭지만 버텨야 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동네 개들이 짖고 난리 났어요. 짖고 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문을 열고, 이제 그 스님이 안 계셨어요. 그날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스님, 같이 온 스님이 있었어요. 그 주지 스님이 아니고 그 밑에서 이제 하시는 그 스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살님 여자분 한 분하고. 네.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방문을 열었어요. 열고 저를, 이제 어머니 말로는 그래요. 저희들이 온갖 오물을 방에 있는 그 음식을 다 뒤집어 쓰고 콧물 눈물 짜면서 곧 죽어갈 사람처럼 보였대요. 이야. 네. 그랬는데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스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얘기를 해. 뭔데? 그러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삐뚤어질까봐, 엇나갈까봐 엄마는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스님 오실 때까지 며칠간은 내가 이 집에다가 방진을, 그냥 그때 기억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의 왜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2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라서 네네. 방진을 해놓을 테니까 큰 스님 오실 때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시라고 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스님이 연부를 외고 해가지고 우리 집 동서남북에다가 부족 같은 거를 땅에 묻으시고, 소금,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그때 그거를 해서 며칠은 괜찮을 거다, 이 집은 못 들어올 거다,
그 말만 했어요. 네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사진 치우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시골 가면 시골 뭐 친척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 보면은 쭉 벽에 걸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돌아가신 맞아요. 영정사진. 사진들. 예, 옛날 사진들 막 흑백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할아버지 사진만 치우라는 거예요. 오. 할아버지 사진만. 예. 할머니 사진은 괜찮지만 할아버지 사진만 치우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이 우리 집안의 비극의 시작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내연녀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비밀의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구나. 할아버지를 이제 치우시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학교 가서 얘기를 하고, 애들 아파서 못 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스님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네. 3일째 되는 반에 화장실은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어머니가 요강이라고 그러죠. 요강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나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형을 깨웠어요. 형, 나 화장실 빨리 같이 가. 그랬더니 형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 엄마한테 깨웠어요. 엄마 나 화장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마당에다 싸라 그러는 거예요. 마루에 서서. 예. 안방에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보고 있을 테니까 싸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무서우니까 형, 그래도 같이 가자. 마루까지만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이 눈을 비비면서 부시시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마루에서 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문도 열어놨고 그다음에 형도 따라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당을 지나서 지금 왼쪽에 보면 감나무라고 텃밭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예. 예,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텃밭에 오줌을 싸고, 형도 같이 싸겠다고 싸고 있었어요. 싸고 있었는데 A라는 부분이라는 저 담벼락이요. 저희 그 담이 굉장히 높아요. 예. 지금 한 2m 높. 사람이 다니면 안 보이거든요, 절대. 높네요. 예. 예, 높고. 그런데 꼬맹이들 둘이 서서 앞에를 보면서 쉬를 하니까 그 담이 보일 거 아닙니까? 담이 예. 보이는데 담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담 위에. 예. 담 위에 뭐가 앉아 있는데, 시골에서는 옆에 닭 축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살팽이라고 그러죠. 살팽이들이 사기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닭을 물고 도망가다가 뭐 지붕 위에도 있고 그러면 그거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럴 수 있죠. 피 흘리고 있고 닭 피 흘리고. 예, 저는 당연히 살쾡이나 어떤 뭐 쪽제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형도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형이 먼저 쉬를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제 눈하고 그 올라 앉아 있는 거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마주치는 순간 제가 그대로 자크도 못 올리고 그대로 있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며칠 전에 봤던 그 영가나 그 존재가 아니고 7살, 8살 정도 되는 기집애. 기집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자아이가 여자아이. 오케이. 우리를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앞집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개만 저를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며칠 전에 봤던 그 귀신 영가는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치. 이 아이는 안 좋다기보다는 좀 어둡기는 했지만, 네. 그런 쳐다보고 있는데 무서우면서도 쟤는 뭐지? 한편으로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뭐야? 야, 너 뭐야? 말 안 하면 돌 던진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옥하산 그러는 거예요. 또. 옥하산? 저한테. 형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큰 방으로 뛰어가고, 저도 고개를 돌리면서 안방으로 뛰어가는데 뒤에서 뭔가 나를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지금 우리 집에 동서남북으로
그 스님이 해놓고 갔잖아요. 예. 방진이라는 것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집에는 못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도 너무 무서워 뛰어가다가 마루를 제가 밟는 순간 마루가 부서질 정도로 무섭게 뛰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살이 다 까이고 엄마를 또 깨웠어요. 담 위에 뭐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우리가 나가는 순간 졸아버린 거예요. 피곤해서. 예. 예. 그랬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보지 말라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큰 스님이 4일째 되는 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네. 상태로는 안 된다 해서 큰애는 괜찮다. 큰애는 괜찮은데 막내는 이거를 더 눌러야 되니까 우리가 올려 보냅시다 하는 게 뭐냐면 저를 데리고 가겠대요. 예. 절로. 학교도 절에서 다니고 멀지 않으니까 학교하고도 제 집하고도 멀지도 않고 절하고도 멀지가 않으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얘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영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스님도 그래요. 저는 영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사주 자체가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끼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사주. 예. 그 다음날 제가 짐을 싸서 절로 올라갑니다. 절로 올라가서 2년을 제가 거기서 살아요. 절에서요? 2년을. 예. 그리고 2년을 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할 때 절에서 나왔어요. 네. 나와서 집에서 이사를 하자, 이 집을 이사하자 어쩌자 했는데 여자 혼자 자식들 키우는데 아버지는 그때도 안 계셨습니다. 집에. 네네. 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형도 봤겠지만 어린 나이에 몇 살 때 봤어요. 2살 차이니까 아기 때 네. 봤으면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랬는데 아버지는 오셨대요. 저희들이 클 때 밤에 왔다가 새벽에 가버리고 잘 때 왜 그랬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소문이 이미 나 있잖아요. 그치.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그랬다고 새벽에 왔다 새벽에 가버리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형은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중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은 도시로 나가버렸어요. 네. 고등학교 때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네가 여자로 돼 있는 호적을 바꿔야 되고 너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바꾸자라고 하다 보니까 바꾸기가 싫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가서 바꾸겠다. 이거 문제 되지 않지 않냐. 뭐 군대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호적이 여자로 돼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극의 시작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오.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얘기를 해달라. 네네.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안이 이제 잘 살고 했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을 때 할아버지하고 네.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부잣집으로 시집 와서 이제 맏며느리로 종갓집 맏며느리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일본을 다니면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된 거죠. 네. 여자를 알게 됐는데 그 여자분하고 일본 여자분하고 썸씽이 있다 보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대요. 한국으로 그 일본 와서 여자를? 네, 일본 예. 여자를요. 일본 여자도 따라오고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꼬라지를 못 본 거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난리를 쳤고 할아버지는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가지셨대요. 네. 그랬는데 아들이 그래버리니까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예.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로서 어쩌겠어요. 제 아버지는 이제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모든 걸 이제 다 접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에 내연녀가 잡겠죠. 당연히. 그쵸. 가지 말라고. 일본에서 한국 꼭 안. 예. 너 일본 돌아가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네. 싫다 이러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거죠. 네.
집에 가겠다 해가지고 헤어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 그 여자가 찾아왔대요, 집에를. 엄마 말은 그래요. 네네. 찾아왔는데 뭐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뭐 설득이라도 하고 뭐 가라 이렇게 뭐 싸우기라도 할 건데 네. 이 여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언어 소통 문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만 먹여서 보냈대요. 네. 밥만 그냥 가라고 하고 보냈대요. 그랬는데 근데 엄마도 밉죠. 아빠가 되게 밉지만 자식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옛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받아들였나 봐요. 예, 받아들였는데 그 여자 내연녀가 가서 사라져요. 예. 행방불명 거죠.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선산, 예. 그 산 근처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대박이다.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이에요. 다들 다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들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뭐 따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아버지를 얼굴을 봤어요. 미워를 하든 뭐 어쩌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미움도 없었고 그냥 나는 엄마밖에 없었죠. 형하고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면 그 여자 귀신 꼬맹이는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일본에서 넘어오기 전에 키우던 딸이래요. 근데 죽었대요. 예. 어떤 일 때문에 죽었는데 이 여자가 한국에 와버리니까 얘를 해년마다 제사를 어떤 뭐 이런 걸 못 해줬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제사 일본도 그런 풍습이 있을 건데 어떤 그걸 못 챙기다 보니까 스님 말로는 그래요. 엄마 찾아서 그 상인들 사이를 묻어서 한국으로 온 거라고. 이곳까지 온 거야. 묻어서 왔대요. 미쳤다 진짜. 예, 엄마 찾아온 거래요. 예. 엄마 찾아.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카상이란 말이 엄마.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엄마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 얘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예. 근데 그러면 그 여자든 뭐든 아빠한테 가야지 왜 우리한테 오냐고. 그치. 근데 예, 제가 엄마한테 따져서 왜 스님한테도 그랬어요. 왜 우리 집에 오냐고. 원한이 있으면 아빠한테 하고 모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따지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지 왜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냐 그랬더니 네. 아버지는 그 후로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절로 들어가 버리셨대요. 예. 그러니까 절로 들어가서 뭐 스님이 된 건 아니지만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찾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냄새를 찾아서 온 게 우리래요, 아들들. 근데 그 여자분 내연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삐뚤빼뚤한 그 글씨로 한국 글씨로 뭐라고 유서를 남기고 나중에 발견됐는데 예. 그 부분은 이모가 얘기를 해줬어요. 예. 이모가. 그러니까 이모 입장에서는 자기 언니 남편의 내연녀니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안 좋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내연녀가 니들한테 뭐라고 유서를 써고 갔는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집안의 남자들한테 다 둘러붙어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 저주의 글을 쓰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못 모으게 할 것이고 씨도 아들도 못 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집안은 더 이상 아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씨를 말려버리겠다. 예. 그래서 스님이 형하고 저하고 뒤를 항상 따라다닌대요. 이 여자가. 예. 제가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살았어요. 이제는. 예. 왜냐? 이제는 내 누나는 나타나면 따지고 싶었어요. 니도 잘못 아니냐. 유부남이가 알고 만났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속였더라고요. 제 아버지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제가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거나 동네에 놀러 가면 또 어디 동네마다 어떤 점집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점집에 있는 그 점쟁이가 우리는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점집에 있는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나를 불러요. 예. 야 봉다리야 이렇게, 야 꼬마야 이러고 불러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너 참 무겁게 산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요? 너 크면 알겠지만 너 등에 두 사람이 들러붙어 있어. 너 진짜 무거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너 업이 참 많다. 너네 남자들이, 너네 집 식구들 남자들이 저 업보가 많아서 어떡하냐 근데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 몰래 어머니는 항상 절에 가서 그 업보를 어떻게 씻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진짜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한테도 얘기해보고 이랬는데, 원래 절에서는 무속신앙 자체가 불교하고 원래 그 무당은 우리나라 고려 그 전부터 있었던, 우리는 민간신앙이고 불교는 이제 고려 때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살풀이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지만 굿하고 불교 철학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절을 굿을 한번 해보면 안 되냐 주위에서 했는데도 스님이 굿은 하지 마라. 안 된다. 저거 못 막는다. 굿에서 못 막는다. 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어머니가 힘드니까 뭐 자식들 위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 되냐 하니까 스님이 해보세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저를 꼭 부르세요.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마지막 그 비극의 씨앗이 다시 하나 시작되는 게 어떤 무당을 섭외를 했는데, 예. 그 무당이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무당이었어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70 정도 됐는데, 저희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용왕신을 모시고 있었고, 오. 그 무당집 마당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야 봉다리야 너 괜찮냐? 그 소리가 뭐 안 보이냐 이런 소리였는데, 저는 제 안부를 묻는 줄 알고 괜찮아요 하면서 마당에서 놀고 용왕신 보고도 뭐 어쩐다 저쩐다 이들하고 그렇게 놀았던 놀이터죠. 뭐 동네마다 다 대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근데 그 잠재 그 무당 분이 이제 무당을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네. 일단 뭐 이렇게 본격적인 굿은 아닌데, 큰 굿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답사 예행 연습 비슷하게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귀신이 얼마나 센지 어쩐지. 네.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무당을 둘을 더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딸 2명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명 오고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못 오게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불러놓고 이제 사전 답사를 해요. 사전 답사를 하는데 이제 막 답사를 하는데 신딸들이 네. 엄마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못하겠다고. 이 냄새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설득을 해서 하는데, 그 신딸들 중에 지금으로 치면 한 30 중반에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 키가 굉장히, 여자분인데 어깨도 넓고 키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근데 그분이 코피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코에서 그냥 피가 콸콸콸 쏟아질 정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앞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뒤로 이제 물리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됐다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옮깁시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뭐 손 없는 날 뭐 예를 해가지고 좋은 네. 날 잡아가지고 날짜를 딱 잡았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얘네들 보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준비하고 진짜 음식 많이 엄청 준비했어요. 제 네. 기억으로는 엄청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용왕신 동네에서 이렇게 배 나갈 때 하면 그쪽에서 하면 또 이게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갯바위 쪽으로 가가지고 네. 했어요. 굉장히 크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하고 형하고 앉혀놨는데 형이 하도 괴로우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 자기는 어떻게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자기는 버텨보겠다. 근데 형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단지 일이 잘 안 되고 뭐 이럴 뿐이지. 근데 아들들 2명한테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형을
고집 피우는 거 설득을 해서 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날 굿이 한 6시간 정도 했어요. 6시간 네. 정도. 모두 다 지치죠. 저도 지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때 그 대나무를, 왜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는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아, 그 무당이 손잡고 막 흔드는 거? 네, 아니, 근데 나중에는 이게 손으로 잡고 흔들면 네.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근데 그 몇 개를 꽂았어요. 파이팅에다가. 꽂고 딱 구슬하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다고 했잖아요.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민간 신앙에서 그 보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올 때, 어떤 신이 내려올 때 대나무를 타고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어떤 망자를 부를 때 뭐 할 때 대나무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대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날 대나무가 몇 개를 꽂았는데 그 대나무가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다 쪼개져 버리고, 그 무당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진짜 피토하고 진짜 난리 났었어요. 와. 그래서 시딸이 더 이상 여기서 하면 우리 엄마 죽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는데, 그 무당분이 끝까지 지금 질러놓은 거 지금 멈추면 안 된다. 더 우리가 당한다 했는데 결국 끝을 못 냈어요. 네. 그리고 마저 해야 된다 해가지고 3번째까지 했지만 그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구슬하고 그분이, 그 무당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당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마당에서. 와.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예. 온 몸이 짐승한테 뜯긴 것처럼, 손으로 긁거나 뜯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온 몸이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왕씨 모시고 있는 그 방이 다 뒤집어져 있고, 예. 그 용왕이 거꾸로 돼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미쳤다, 거꾸로 진짜. 세우기도 힘들 건데 그렇게 돼 있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집안이. 근데 그 무당의 손자가 저한테 1년 후배거든요. 예. 그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 할머니 죽였다고. 너네 집안이 우리 할머니 죽였다고. 원망이 오죠. 그치. 예.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 건드린 거예요. 네. 이게 붓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귀인데 맞아버릴 거죠. 살을 맞아버렸구나. 외려 이 사람을 달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어떻게 여기서 떼내보려 했는데 당한 거예요. 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네네. 뭐 저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치. 이러면 지금 달래야 될 사람한테 칼을 들고 설치고 칼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쓰면 누가 그거를 반항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무당분이 떠나시고 저는 고향에서 그 길로 떠났어요. 고향에서 떠나고 서울로 올라와서 마저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네. 대학을 들어가고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합격을 해놓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경기도 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네네. 제 고향 친구들 몇 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삐삐 세대죠.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친구들은 놀러 나간다고 그랬어요. 네. 놀러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나는 더 야근해서 난 야근 수당을 받고 싶으니까 너네들 놀러 가 했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그냥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 10시쯤에 이 기숙사라는 이곳이 좀 외져요. 큰 도로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진짜 가로등 딱 하나밖에 없는 10분 동안 걸어와야 돼요. 네. 걸어와야 되는데 이 집에서 이제 씻고 저희들이 이제 뭐 맥주 한잔 할까 그러면 슈퍼까지 나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러고 있는데 삐삐가 울리는 거예요. 삐삐가 막 울리길래 이거 뭐지? 이러고 봤는데 친한 친구들 이렇게 삐삐 뒤에 은어가 있어요. 앞에 번호를 찍고 뒤에다가 급하면 188이라고 찍어요. 예. 화났다 빨리 연락해라.
188이 화났다. 그러면 친구 뭐 그때 당시 뭐 하네 진짜 빨리 가자. 그러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중전화까지 가려면 그때는 이제 뭐 삐삐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중전화 가서 음성을 확인하려면 가야 되니까. 그치. 사장님 집에 전화를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밤이라. 그래서 야 얘들 샤워하고 있었어요. 샤워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건너뛰고 이게 제일 좀 그때 당시에 센 거라서요. 네. 제 친구들은 마저 씻고 있고 야 나 누구한테 연락 온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연락 온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잘 가던데 신촌에 무슨 뭐 나이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있는데 그 근처 번호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자주 치니까 친구들끼리. 그래서 야 나 삐삐 좀 확인하고 올게. 그러니까 애들이 샤워실에서 그래 했는데 이 집하고 저 가로등 사이가 한 50m 정도 돼요. 네. 50m 정도 되는데 제가 뭐 3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뭐 딸랑딸랑 이제 가고 있었어요. 담배 하나 불고 랄랄라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 가로등 밑에, 그러니까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즘처럼 큰 그렇게 화려한 가로등이 아니고 전등이 있으면 그걸 감싸고 있어요. 뭐가 네.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앞에는 밝지만 바로 밑에는 조금 어두컴컴해요. 네. 뭔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너에서는 집이 이 집 기숙사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뭔가 서 있으면 순간 또 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계속 걸어서 10m 정도 앞에까지 딱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쳐다봤어요. 예. 그러면서 왜 또 나타나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또 나타나냐고. 왜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고. 왜 또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그 생김새가 누구였냐면 처음에 봤던 그 목에 긴 그 모습이요. 목화상? 네. 처음에 엄마 내연녀 모습. 그때 봤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와. 그대로인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예. 나 이제 얘한테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이 사람한테. 제가 그러고 있는데 느낌이 얘는 나를 협박하러 온 거나 어떤 괴롭히러 온 게 아니고 뭔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제가 딱 20살 때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집을 나오고 20살 때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를 사진으로 봤는데 실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귀신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네. 그러니까 느낌이 제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한테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줘?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해줄 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말은 안 해요. 네네. 말은 안 하더니 그냥 고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가달라고.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원했던 그 남자 시골집에 있으니까 그리 가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미친놈처럼 뒤돌아서서 집을 향해 뛰었어요. 네. 이제 슬리퍼가 다 날아갔죠. 그러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야 하면서 얘들아 하면서 누구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얘들이 창문을 다 열어보면 1층이니까 창문을 열어보면 왜 그랬더니 저거 가르쳐 줬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창문을 열고 얘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와. 보이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귀신이 왼쪽에 빗으로 오고 제가 써놨는데 깊이가 한 2m 정도, 폭도 굉장히 넓어요. 거기 네.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직 뭐 어떤 펜슬도 없고 그러는데 그 옆에 왼쪽이 다 옥수수 밭이에요. 예. 사람이라면 빠져야 정상인데 거기를 그냥 왼쪽으로 싹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가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가듯이. 예. 친구 둘, 저 동시 세 명이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걸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발 그랬는데 제가 그 말 하고 있는 도중에 쓱 가더니 고개를 돌리는 듯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듯하면서 섰어요. 한번 네. 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좀 가더니 옥수수밭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 공장 자리를 다 그만두고 친구들하고 도망을 나왔죠. 도망을 네. 나왔는데 어제 전화 왔던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딘가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그냥 가정집이에요. 예. 가정집이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집에서 전화를 어제 한 적이 없대요. 삐삐를 쳐본 적이 당신들도 모른대요. 오, 대박이다. 그래서 그 삐삐 번호를 다시 한번 받고 다시 몇 번을 전화를 했어요. 예. 진짜 이런 적 없느냐? 없다고. 근데 그 우리 친구들끼리 쓰는 뒷번호 188이라는 건 우리 친구들만 어떻게 보면 암호인데 거기에서 예,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그 사장님 아저씨 계세요? 그러니까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 직업이 혹시 저기 하시는 건지 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연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나 당신 말고도 1년에 몇 번씩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아저씨가 장의사예요. 네. 장의사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를 밖으로 나오기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게 그 여자 뜻대로 됐어요. 형은 결혼을 못 했고요. 예. 저는 딸만 낳았어요. 아들 못 낳았어요. 저희 종갓집이어서 저기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은 불임이에요. 예. 형은 불임이고 저는 딸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저도 딸 놓고 나서 더 나면은 뭐 아들 낳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를 이을 수 있는 핏줄은 끊겼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 네. 그리고 뭐 이게 첫째 딸은 괜찮은데 둘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허공에서 뭔가를 뭐 이렇게 보고 그랬던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아니, 봉다리님, 잠깐만. 일단은 다음번에 네. 해주실 이야기도 어쨌든 다른 별개의 에피소드인 거죠? 제가 이걸 보게 되면서 네네. 군대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던 것도 이 영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 교통사고를 났을 때 전혀 사고 날 수도 없는 사이인 그 도로에서 이 여자가 나타나고 나서 정말 어이없게 눈 뜨고 제가 가서 때려고 갔어요. 차를. 제가 20살에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무사고였거든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뭐 이렇게 그때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조금씩 너한테 멀어질 거다. 네 아버지가 짊어져야 될 업보다 보니까 조금씩 멀어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원한이 시작으로 그게 업보가 되는 거겠죠?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네네. 길어졌는데 사람이란 게 어차피 어차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게 되면 우리도 귀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부처처럼 예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기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돌비님이 아니면 제가 악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업보를 쌓으면 돌비님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자식들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겪었던 것처럼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또 저희들이 업보를 쌓으면 그 죄값이 또 자식들한테 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비님하고 얘기하시다가 댓글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 쉽게 하는 댓글이나 그런 말들이 남들에게는 죽음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악플. 댓글 하나가. 그쵸. 예, 내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내가 심신이 지쳐 있고 정말 귀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몸이 취약해 됐을 때 그 나쁜 말 한마디 몇 마디가 그 사람을 그래 그러면서
어떤 시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자제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명언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진짜 해보네요.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입으로 하는 말도 업보가 될 수 있겠지만 손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말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요. 결국 입에서 모든 죄악은 시작이 되니까 그쵸.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울트라 초특급 슈퍼 레전드예요. 돌비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고민을 했어요. 네. 제 지배한 내력이고 그쵸. 제 아버지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고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화해 같은 화해는 했어요. 완전하게 화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부모다 보니까 애증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동전의 양면처럼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 아버지의 치부를 제 이런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쵸. 제가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 보니까 음식처럼 감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면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밖으로 그 집어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병이 들거든요. 그래야 돼서 이거를 풀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첩에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적었어요. 네. 제 수첩이 한 권이 다 돼갔는데 그게 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언젠가는 내가 풀어버리겠다, 아니면 이걸 누군가 얘기를 해버리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그 단순히 시들무라는 이 컨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몇 년이고 계속 담아왔던 그 수첩의 내용을 다 풀어버리고 불태워버리시겠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지금 이거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하는 게 제 와이프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대충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이런 내용까지 다 알게 된다면 정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와이프분이 언젠가는 이 일을 아시게 될지 모르시게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이프분도 정말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한번 안아주실 거고, 그쵸? 진짜 고생 많았어요 여보 하면서 이제 한번 안아주실 거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봉다리님.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는 돌비님한테 참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거 얘기하시기 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컨텐츠 되시고요. 구독자 많이 늘게 제가 소개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앞으로는 진짜로 꼭 행복하시고 이제 뭐 대를 잇건 말건 지금 있는 가족분들이랑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정말 충격적일 거고 이야기가 무거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 이상의 이야기였고 사실은 믿기 힘든 이야기죠. 이 이야기. 하지만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모든 진심이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으로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롭고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업이 없으시기를 여러분들 꼭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